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11월 27일 오프닝벨 라이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시사고요. 제 옆에는 김종희 의원님 오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방금 이제 주식시장이 바로 또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주말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반장만 열려서 이렇게 큰 변화는 없었는데 일단 우리나라 증시에는 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일단 상승 출발했네요. 5포인트 정도 올라서 0.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했고요. 현재 상승이 380개로 한 100개 정도 하락보다 많은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16포인트에 출발을 했습니다. 역시 강보합권 한 1포인트 내외 정도 상승을 했고요. 상승이 647개, 하락이 617개니까 뭐 거의 대부분이 좀 고르게 좀 그러니까 오르는 기업과 하락하는 기업이 좀 팽팽히 맞서는 그런 좀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쪽 보니까 LG엔솔 출발은 좋은데 네. 삼성전자는 약간 좀 약보합 보이는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그래도 시총 1, 2, 3, 4, 5등이 대부분 좀 뭐 강보합이지만 그래도 플러스권 출발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오전 출발 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환율은 1,300원대에서 계속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최근 들어서 변동성은 조금 사라진 그런 양상을 해서 1,300원대 조금 하회했다가 1,3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선물 시장의 출발도 지난 금요일 날의 약세를 조금 극복하려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은 여전히 현물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 최근에 수급의 키를 잡고 있는 기관도 매수를 하고 있지만 매수 금액이 굉장히 작은 양상이고요. 지금 선물시장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출발한 지 한 2분 만에 2,000계약 이상의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고 미결제 증감도 비슷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 여부도 일단 중요한 흐름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5일선에 딱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10일간의 횡보를 보인 이후에 5일선에서의 반등 위치인데 여기서 반등을 만들어 낼지 여부는 조금 더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현물 쪽에서는 아직은 의미 있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일단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의 종목군들 보시면 일단 SK하이닉스가 강보합권, 삼성전자는 지금 뭐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LG화학이 보합권, LS전선아시아, 삼성 SDI, 일진전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탄력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고 한미반도체도 지금 현재 1%가량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의 거래가 좀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소폭의 플러스권을 다 나타내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일단 반도체 쪽에서 설계 자산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좋죠. 칩셋미디어, 제주반도체, 오픈엣지, 그다음에 뭐 퀼리타스 뭐 이런 식의 종목군들이 일단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뷰노는 소폭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들의 전반적인 강세가 오늘은 거래가 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뭐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린리소스 같은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최근 코스닥 시장의 경향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보니까 뭐 대형주는 크게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보니까 네. 역시 뭐 중소형주 종목 장세 그냥 지수랑 전혀 상관없이 개별 기업들은 이제 내 갈 길 가는 기업들은 그냥 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좀 강보합권인 가운데 뭐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들이 좀 화려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코스피 쪽에 일단 상승 종목들 좀 보니까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0만 원 좀 다시 넘어섰고 네. 두산 로보틱스가 정말 끝없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한 3%, 크래프톤이 2.9% 정도 오르는 것 같고 반면에 오늘 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유상자 물량 부담 때문에 급락했던 그 하나오션이 오늘도 좀 안 좋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HBM 대장주가 한미반도체인데 좀 빠지는데 결국에 보면 이게 그렇게 크게 뭐 급락하거나 그런 건 좀 보이지 않지만 한미 반도체를 보면서 느끼는 건 기존의 그 반도체 내에서도 약간 뭔가 색깔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HBM은 좀 빠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IP 기업들 있잖아요. 네, 설계 자산. 네, 예. 갖고 있는 기업들. 그쪽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오전장 한번 뭐 코스피 코스닥 그래도 좀 막 급등하거나 좀 급나가는 그런 좀 특징주 있으면 좀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업종별로 봤을 때 유가증권 시장의 업종은 크게 지금 뭐 움직이는 업종이 없고요. 대부분 다 보합권 내에서 네. 움직이고 있고 종이목재 업종이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뭐 깨끗한 나라가 뭐 개별 재료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종밀 업종인데 의료종밀 업종에서도 SD 바이오 센서의 강세가 이끌고 있는 모습이니까 뭐 대형주들의 흐름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대형주 내에서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말씀해 주셨던 크래프톤과 네. NC소프트입니다. 그다음에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가 또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SK스퀘어도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들리고 있죠. SK그룹의 파이낸셜 스토리가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부터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대로 약세를 보이는 종목 쪽은 약세폭은 크지 않은데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LS, 현대오토에버 같은 종목군들이 소폭의 조정을 현재 구간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흐름이 다른데 코스닥 시장은 지금 또 소폭 마이너스권으로 전환했는데요. 업종별로 봤을 때 지금 흐름보다는 대형주 내에서의 흐름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코스닥 150쪽에서의 전반적인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일단 오늘은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내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많지 않은데 오늘 그 리튬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기본적으로 좋게 네.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다가 또 잠시 조정을 받았던 리노공업이라든지 뭐 심텍이라든지 덕산네오룩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일부 나타나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규 상장주를 제외했을 경우에는 종목군들 간의 순환매는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이제 기업별로 좀 굉장히 좀 차별화된 그런 움직임들이 일단 오전장에 좀 펼쳐지고 있는데 어쨌든 확실히 지금 보면 뭐 움직이는 기업들 보면 좀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뭐 네. 로봇주라든가 사실 반도체 설계 자산 회사들도 어떻게 보면 AI가 다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쪽에. 네. 그래서 확실히 로봇과 그쪽에 좀 이제 AI 쪽에 연결된 기업들이 좀 강세를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고 반면에 뭐 삼성전자나 지금 보면 LG엔솔, SK하이닉스가 강세는 맞는데 뭐 강보합 정도라서 뭐 주가 지수에 미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부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렇게 개별 기업들은 막 급등하는 게 많긴 한데 확실히 대형주나 중대형주 보면은 크게 오르지도 네. 뭐 그렇다고 또 크게 급나가는 기업들도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증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하면 좀 안정적인데 약간 좀 아쉬운 거는 위가 열리지 못하다 보니까 네. 네, 그게 좀 이제 답답한 그런 국면들이 약간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 좀 답답할 수 있지만 그래도 증시 자체는 어쨌든 2,500선 내외에서 무너지는 흐름은 좀 잘 안 나오니까 또 견조하다고는 좀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죠. 뭐 예. 2,500선에 다시 좀 붙어 있는 양상이니까 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뭐 2,200 깨지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 맞아요. 나왔었는데 빠르게 또 복귀해서 2,500선에 옆으로 붙어가는 모습이어서 일단 뭐 말씀해 주셨던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수 움직임은 제한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에서는 유가증권 시장은 뭐 누가 뭐래도 지금은 두 종목이 가장 눈에 띄는데 에코프로머티와 두산로보틱스가 네. 가장 눈에 띄죠. 다만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계 창구 쪽으로 매물은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증가하면서 잘 버티고 있는 것은 에코프로머티도 마찬가지지만 두 종목 모두 MSCI라든지 코스피 200, 뭐 200, 특별편입이라든지 이런 어떤 수급적인 이슈를 계속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뭐 그래서 산다는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서 일단 이 두 종목은 수급 이벤트가 마감되기 이전까지는 고점에 대한 예단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 지금 반도체 종목이 그런 것처럼 수급 이벤트 끝났을 때는 변동성이 오히려 커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네. 특히 이제 뭐 엔비디아와 붙어서 움직였던 최근에 이수페타시스나 한미반도체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과 결국 맥락을 같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머티나 두산 로보틱스는 로봇주와 그 2차 전지 소재주로서 움직인다는 느낌보다는 수급에 의한 어떤 개별적인 흐름이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현실적인 분석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상단을 쉽게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 이렇게 높아진 주가에서 잘못 접근하게 되면은
변동성을 크게 노출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확실한 어떤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겠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고점을 예단하기보단 확실한 고점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두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보유하는 게 현재 구간에선 적절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게 수급이 무서운 게 코스피 200이나 MSCI에 편입이 되면 일단 외인 기관은 거의 의무적으로 좀 사버리니까 그렇죠. 네, 펀더멘탈과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만 해도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오늘 7조 3천억까지 갔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 제가 알기로는 시총 50위 안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아마 그러면 이게 영업일수 기준으로 이제 평균 한 제가 알기로는 15일인가 한 20일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면 그 이제 특례 편입이 또 가능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또 주가 빠지거나 이러면 또 특례 편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또 수급들도 좀 유입이 좀 되다 보니까 좀 굉장히 가파르게 오늘도 한 9% 이상 오르는데,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편입한다. 네. 이렇게까지 우리가 좀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상황들을 아마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좀 하시면 좋겠고,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 일단 지난주 금요일부터 현물은 좀 팔던데 오늘도 좀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물 쪽은 오늘 또 그래도 한 2,500계약이면 조금 그래도 좀 의미 있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선물은 좀 어떤가요? 네, 일단 2,700계약의 미결제 증감과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계약이 거의 일치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5일선과 붙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다면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은 전고점에 대한 돌파를 가져갈 정도의 강한 매수 강도로 나타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지금 5일선 부근에서의 강력한 지지력을 뭐 확보할 수 있느냐 정도를 지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지수는 그냥 옆으로 붙여놓는 형태다. 그러니까 이때 나왔던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강한 상승을 쉽게 넘어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래로 강하게 내려가지도 않는 답보 상태를 선물 시장 쪽에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이어가고 있다. 결국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강력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 한 굉장히 답답한 지수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들이 이 선물로 계속 지수를 등락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우상향의 무게를 두되 현재 구간에서 급하게 올라가기보다는 계속 횡보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 단기 물량을 롤링하는 듯한 모습이고, 현물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또 과한 금액의 매도가 나오지도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오늘도 지금 그 업종별로 흐름을 살펴보시면, 자, 외국인들의 매도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기계업종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제외할 경우에는 그렇게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 업종이 없습니다. 네. 전기전자 업종도 한 70억 정도 매도인데, SK하이닉스와 지금 삼성전자의 매도 금액 차이 정도, 매도 금액 차이 정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전기전자 업종도 강하게 매도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오히려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군들의 매도가 좀 강하다라고 이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접근은 일단 외국인들은 현물 쪽에서는 조심스러운, 그다음에 선물 쪽에서도 속도 조절 정도를 좌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뭐 신규 기업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선물까지 한번 좀 잘 설명을 해주셨고, 현재 지수는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좀 약간 온도차가 좀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네. 코스피는 그래도 좀 견조한 편인데 코스닥은 지금 보니까 물론 뭐 좀 급등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갑자기 좀 급락하는 기업들이 좀 몇 개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파두가 지금 마이너스 8%, 네. 제2의 뭐 파두 사태 맞겠다 뭐 이런 또 뉴스들 좀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실적이 좀 너무 좀 충격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좀 이슈들이 계속 제기되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우리 그 비만 치료제 하면 항상 또 이 상위권에 올라오는 기업 중에 하나가 페트론인데 네. 오늘 마이너스 6.5%나 좀 급락을 하고 있고, 또 의료 AI 대장주인 그 루닛도 오늘 마이너스 3% 정도 네. 이렇게 빠지고 있어서 보면 어쨌든 이제 코스닥도 약간 지금 장중에 좀 변동성이 조금 이제 뭐 그렇게 엄청난 변동성은 아닌데 코스피에 비해서는 그 기업들이 좀 진폭이 좀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그 외국인들 매물이 벌써 코스닥 시장에 400억 가량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도 지금 뭐 기계 장비, 일반 전기전자를 포함해서 다양한 업종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전통적으로 매도가 나왔던 그런 업종에는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인 양상이고, 특히 이제 뭐 금융업종 같은 경우가 에코프로가 속해 있는 업종이어서 이 금융업종의 매도 자체가 항상 외국인들의 전체 매도 금액과 일치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은 금융업종 쪽의 매도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다른 종목군들에 대한 매도가 많고,
실제로 지금 창구 기준으로 봤을 때도 펩트론, 알테오젠, 텔레칩스, AD 테크놀로지, 뭐 제주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매수가 나타나고 있어도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제한적이고요. 반대로 매도가 나타나고 있어도 하락폭은 좀 종목별로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IP 갖고 있는 종목군들은 오늘 외국계 창구 쪽에 매도가 나타나고 있지만 강세고요. 반대로 뭐 펩트론,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최근에 이제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은 뭐 파두를 포함해서 오늘 조금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일단 외국인 수급은 코스닥 쪽에서는 조금 뭔가 종목들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고 있는 것 같고, 자 이것은 뭐 12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확정된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코스닥 종목군들 대주주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확정 뉴스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외국인 수급은 전반적으로 매수는 굉장히 적고 매도는 조금 증가하고 있는데 매도가 증가하고 있는 쪽에서 개인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종목군들만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은 코스닥의 종목군들을 2차 전지가 아닌 뭐 예를 들어서 제약 바이오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좀 코스닥은 수급이 조금 얇은 거는 같네요. 지금 보니까 네. 외국인들이 오늘은 좀 오전부터 400억 매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매물을 좀 받는 기업들의 주가가 좀 약세를 오늘 오전장에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역시 좀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사실 이게 양도차익과세 그 대상 기준이 명확하게 빨리 결정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지금 이게 10억인데 만약에 이대로 그냥 뭐 그 예전에 그 조건들이 그냥 그대로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12월 넘어가면은 이 지금 많이 올랐던 코스닥 기업들은 개인들이 팔아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네. 이거를 좀 정부에서도 좀 빨리 결정을 내주는 게 그래야 개인 투자분들도 자기 포지션을 명확하게 정하는데 그렇죠. 이게 정해지지 않고 시간만 보내면 결국 10억 이상 그 갖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되시잖아요. 그럼 결국 그분들 매도는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코스닥 전체 수급이 굉장히 좀 악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12월에 우리나라 이제 개별적인 이슈지만 좀 빨리 좀 결정이 되는 게 증시에 뭐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양도차익과세 기준이 올라가는 게 좋죠. 그렇죠. 예, 긍정적인데 그게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 간에 빠르게 좀 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은 좀 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종목군 하나 잠깐 살펴볼 네. 필요가 있겠는데 이게 뭐 저희가 말씀드리는 종목이 좋다 더 올라간다 이런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말 그대로 뭐 약간 중계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심텍홀딩스가 어제도 이제 금요일에도 변동성이 컸었는데 네. 오늘도 지금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특별한 뉴스가 있거나 최근에 수급 동향이 뭔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심텍홀딩스가 급격하게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심텍이 또 같이 따라가고 있느냐? 심텍은 또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PCB 종목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있기는 하지만 심텍홀딩스에 갑자기 나타나는 강세는 뭔가 뉴스가 나오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전반적인 PCB 쪽의 움직임보다는 이렇게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뉴스가 따라붙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이 뭐 더 올라간다, 좋다 이런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갑자기 거래가 급증하면서 최근 이틀간 갑자기 변동성이 급증하고 있는 뭐 심텍홀딩스, PCB로 이게 영향이 확대되는지 여부는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심텍 보통 지주사는 또 이게 그 자회사들 일단 주가가 좀 오르고 나면 또 뒤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되게 좀 이 경우는 약간 특이한 것 같고, 어쨌든 심텍홀딩스가 심텍과는 좀 약간 다르게 네. 주가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네요 보니까. 네. 과거에 그 PSK 홀딩스가 PSK의 주가와 좀 약간 분리돼서 움직였던 네.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뭐 그런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심텍홀딩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글쎄요 뭐 저평가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심텍의 실적이 당장 뭐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네네. 지금 현재 구간의 움직임은 굉장히 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일단 최근 들어서 외국계 창구의 움직임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또 이것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도 좀 어려운 그런 국면이 있어서 일단 종목군들 중에 좀 특징적인 종목이다. 오래간만에 뭔가 종목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뭐 주봉이나 월봉 기준에서 봤을 때는 진짜 한 2년
한 2년 정도 만에 의미 있는 반등이 네.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거래도 싣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뭐 업종의 모습인가 아니면 뭐 이 개별 종목의 움직임인가 아니면 뭐 시장에서 단순한 어떤 수급적인 요인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그 보고서 하나 좀 준비해 봤는데 이건 뭐 약간 이제 자사주 관련된 좀 보고서예요. 그래서 한번 그 보고서 혹시 좀 준비되셨으면 한번 좀 띄워 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목은 좀 경영권 문제의 모든 거죠. 거기에 사실 많은 기업들이 나오는데 네. 제가 그중에 오늘 삼성 거만 좀 발췌를 해왔어요. 그래서 삼성 총수 일가가 4차 상속세 납부 준비해서 아마 지분 매도 계약 체결한 거 아마 뉴스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다 팔게 되면 5.45에서 4.95%로 지분율이 감소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 삼성전자 지분율이 지금 5%도 안 되는 건 굉장히 적은 거잖아요. 총수 일가 그렇죠. 입장에서. 네. 그래서 근데 이걸 안 팔자니 상속을 받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일단 이제 매도를 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좀 총수 지분율을 회복해야 되는 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전 사례를 들어서 좀 지분 매입하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전에 그 이건희 회장이 그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심근경색 2014년에 발생해가지고 네. 병원에 이제 쓰러져서 입원을 했었죠. 근데 그때 삼성전자가 30조 원 넘는 자사주 매입을 한 다음에 전량 소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몇 년간 자사주 매입 소각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전에 한 30조 정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지분율이 그 다시 좀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락한 총수일가 지분율을 다시 원복시키려면 그 37.5조 원 정도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분 의견대로 그게 될지는 몰라요. 뭐 그건 삼성의 전략에 달려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된다면 그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아마 메모리 반도체 업황도 지금 되는 좀 구간이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삼성전자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면 아마 30조 원 정도 이상의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게 표가 일단 좀 나와 있는데, 표를 보시면 저게 이제 5.45에서 4.95로 이제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그 14년 그 이건희 회장 심근경색 발생하고 3년 동안 자사주 대량으로 소각을 했어요. 저기 보시면. 그래서 저때 이제 지분율이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삼성전자 총수 지분율이 지금 4.95인데 이걸 이제 소각 규모에 따라서 5.45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네. 근데 이후에 어찌됐건 간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준다면 뭐 당연히 주주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일이죠. 그렇죠. 예. 주식수가 줄어드는 예. 거니까 어쨌든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둘 다 너무 좋은 종목이고 우리나라 이끌어가고 있는 종목이지만 둘 다 주식수가 너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주식수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뭐 장기적으로는 좋은 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사례에서 또 보는 것처럼 뭐 30조 원 정도가 한 번에 행사되는 것은 아니고 네. 시간을 두고 뭐 단계적으로 연별로, 하겠죠. 그렇죠. 예. 뭐 10조별로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그런 게 나타난다면 삼성전자 뭐 자사주 매입을 추가적으로 더 하지 않고 배당을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주당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요인만으로도 최근에 뭐 시장의 수급이 얇으니까 그런 수급적인 요인의 변동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예. 분명히 강세는 있을 수 있는데,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자사주 매입도 없고 소각이 없다 보니까 거의 한 6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거의. 예전에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삼성이 자사주 매입을 시작하면 주가 저점 왔다. 삼성전자가 이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고 해서 뭐 주가가 더 떨어지든 말든 그때부터 삼성전자가 뭐 분할매수 시작해야 된다라는 어떤 시그널로 바라보기도 했었는데, 자 이번에 그런 신호가 정말 나오게 된다면 뭐 중요하기는 한데 삼성전자가 또 투자할 게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저 보면서 느낀 거는 내년에 삼성전자는 굉장히 수익성 위주로 계속 또 경영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반도체 업황 좋아진다고 막 감산을 갑자기 줄여서 증산하고 좀 그럴 것 같진 않더라고요. 이제 저런 것들도 만약에 그 삼성에서 좀 생각을 한다면, 근데 네. 이제 그 전략까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무조건 저렇게 됩니다라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그 우리가 추론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저렇게 그렇죠. 지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총수 일가가 삼성전자 지배력이 5%도 안 된다는 건 너무 좀 적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든 이제 늘리려고 할 텐데, 그거는 삼성전자 만약에 나중에라도 수익성이 진짜 원복이 좀 된다면 그 뒤에는 또 자사주 매입 소각이 또 따라올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또 살펴보셔야 될 게, 저
그 대주주 지분율이 줄어든 것도 줄어든 거지만 최근 들어서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은근슬쩍 시장에 계속 물량 던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주주 안에는 삼성생명을 포함한 그룹사도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룹사들 쪽에서 최근에 이제 공시 보시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조금씩 지분을 던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삼성 대주주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그립이 이렇게 줄어든다고라고 반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누군가 사줘야 될 텐데 그게 뭐 외국인이 사든 자사주 소각을 해서 다시 지분을 늘리든 어떤 식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네.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주주가 지분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정도는 확인해 볼 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그 다음 한번 더 그 보고서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요거 이제 삼성물산인데 삼성물산은 이미 그 올해 초에 자사주 전량 소각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5년 네. 동안. 그래서 그때 한번 이제 주가 움직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삼성물산 지분율도 이제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아마 자사주 전량 소각을 하게 되면 지분율은 다시 36.4%로 아마 역대 최대로 증가하는데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구체적으로 자사주 매입 그 소각을 어떻게 하겠다. 이 날짜를 좀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서 아마 그건 조금 한번 기다려 보시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그룹의 물론 이제 앞으로의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저런 이제 상속과 관련된 지배구조 변화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 보시는 그런 좀 자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 페이지 이제 이번 주 그 증시 일정 한번 좀 적어왔는데 뭐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증시 일정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특별한 뭐 이벤트보단 미국의 그 사이버 먼데이 요게 좀 이제 그 오늘 이제 그 지난주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오늘 이제 사이버 먼데이까지 이게 끝나게 되면 이제 미국의 총 그 아마 규모가 좀 나올 텐데 네. 그게 어느 정도 될지는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Y젠터 베이비몬스터가 아마 오늘 새벽 12시에 그 데뷔를 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Y젠터의 베이비몬스터가 이제 데뷔를 했고 이제 내일은 그게 있습니다. 세계 엑스포 개최지가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부산, 사우디, 예, 한 나라가 어디죠? 제가 한 나라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제 뭐 당연히 부산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어떻게 될지는 한번 좀 내일 결과 나오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수요일은 미국의 3분기 GDP가 발표가 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이 좀 중요한 게 금통위가 열리게 되고 중국의 11월 그 제조 PMI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펙 플러스 비대면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게 좀 연기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좀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그날 테슬라가 드디어 사이버 트럭을 이제 출시를 해서 고객한테 인도하는 행사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열대.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출시는 하는 거니까 아쉬운 네네. 건 대량 양산이 좀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건 좀 어쨌든 이제 출시하는데 좀 의의를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번 주 금요일이 좀 많이 좀 중요한 게 한국의 수출 데이터도 있지만 미국의 ISM 제조업도 있고요. 네. 근데 그날 파일 의장이 이제 연준 그 리사쿡 연준 이사랑 그 토론회를 좀 개최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발언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끝으로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이제 못 합니다. 그렇죠. 블랙아웃 기간에 네. 들어가요. 이제 FOMC 회의가 또 잡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파일 의장은 아시겠지만 일부러 한 번씩 누르는 사람 요새 좀 주가가 올라서 또 그걸 한번 시연을 할지 네. 한번 그거 지켜보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화장품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울타뷰티라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올리브영 같은 회사예요. 그렇죠. 여기가 실적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가 우리나라 또 중소형 미국에 또 이렇게 많이 진출한 화장품 회사들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금요일 날 울타뷰티 그 실적 발표까지 한번 좀 주목을 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현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에 좀 이슈 중에서 그래도 네. 좀 뭐가 좀 중요할 것 같으세요? 저도 일단 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전보다는 파급력은 줄었겠지만 네. 어쨌든 이 사이버 먼데이까지 지나면 소비와 관련된 이 지표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물론 소비 시즌이 끝난 거 아니고 크리스마스 연초 소비까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이버 먼데이까지 지난 소비가 시장 예상치를 채우지 못했을 때 지금 가장 강한 게 그래도 소비하고 고용이라고 네. 보고 있는데 고용은 약간 둔화되기 시작했고 소비도 약간 뭔가 변동성을 보이기 시작하면 여전히 자신의 의견만을 계속 강화할 건가 네. 아니면 최소한 소비나 이런 뭐 수요 쪽 지표들을 면밀히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뭔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일까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지표의 영향력은 진짜 뭐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서프라이즈하게 발표되지 않는다면 네. 예전 대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12월로 넘어가는 그 초입에 있기 때문에 네. 나오는 지표들하고 또 연준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한번 더 점검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전장 지금 약간 좀 증시가 코스닥이 좀 밀리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이제 오전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잠시만 광고 보고 와서 마무리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9시 30분 정도 됐고요. 다시 한번 지수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굉장히 견조합니다. 지금 플러스 7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코스피는 하락 종목이 더 많긴 하거든요. 그 이유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플러스 전환해가지고 네. 좋은 분위기인데 문제는 좀 중소형주들이 약간 좀 밀리고 있어서 약간 그 하락 그 종목 수는 좀 많은 상황이고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두산 로보틱스 이 두 기업이 정말 압도적인 그런 성과를 내주고 있고 반면 코스닥은 주가 지수가 상당히 좀 부진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더 늘어나면서 네. 현재 마이너스 2포인트 정도 기록하고 있고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어요. 그냥 그만큼 코스닥은 지금 분위기가 좀 약간 썰렁해진 그런 모습인데 뭐 에코프로 계열사들은 이제 에코프로 머티는 좋은데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뭐 마이너스 1%대 좀 네. 부진한 그런 상황이고 뭐 LNF 같은 2차 전지도 여전히 좀 부진한데 다만 오늘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리노공업 지난주부터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반도체 내에서도 좀 이렇게 후발주자라고 해야 될까요? 리노공업이나 요새 또 두산테스나 네. 이런 기업들이 또 요즘에 삼성 뭐 온 디바이스 AI인가요? 그 갤럭시 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내년에 출시되는 그 갤럭시 폰에 AI가 이제 직접 좀 탑재가 된다. 맞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수혜주로 많이들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그쪽이 좀 강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컴투스라든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게임주도 일부 강한데 다만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펩트론, 파두, 뭐 루닛, 또 동아기업, 윤성 FNC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비교적 크게 네. 좀 하락을 하는데 어쨌든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나면서 코스닥은 약간 부진한 그런 오늘 오전장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오전장 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외국계 창구 쪽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하게 매수 기조를 유지해 왔었기 때문에 네. 오늘 뭐 삼성전자 팔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오늘 눈에 띄는 것은 네이버, 크래프톤, 그다음에 넷마블, 하이브 그러니까 주가 등락과 상관없이 서비스 업종의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세가 오늘 꽤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반대로 H소프트는 외국인 매도 지금 한 4위권 종목인데 주가의 상승은 또 한 3%가량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서비스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오늘 뭔가 조금 조명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뭐 굳이 한번 뭐 이슈를 붙여보자면 아까 언급하셨던 그런 재료들 일단 뭐 삼성 쪽의 AI와 관련된 재료들과 네. 더불어서 일단 이런 게임사들도 최근 들어서는 꽤 주가가 많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이번에 백스코에서 있었던 그 게임 쇼에서도 일정 부분 신작 게임을 내놓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예전만큼 뭐 복귀된다 이렇게 보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뭔가 일단 저점에서 터닝하고 있는 종목군들에게 좀 더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이나 최근에 이제 이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군들 빅3 중에서 LX 일렉트릭은 실적이 안 좋아서 급락했고 네. HD현대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잘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이 잘 버틴 두 종목은 최근 들어서도 꽤 꾸준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어서 그런 이제 수급의 차이라든지 업종의 종목의 모습은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지수는 뭐 그렇게 코스닥이 조금 좀 밀리는 거 제외한다면 네. 전체적인 지수 흐름 자체는 좀 견조하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기업 간의 편차가 굉장히 크니까 그 점은 좀 유의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오늘 좀 기사 중에 좀 흥미로웠던 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점유율 차이가 이제 4.4%밖에 안 많이 난다. 붙어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보면서 와 HBM과 DDR5를 선점한 효과가 저렇게 막대하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시장을 이게 선점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은 게 어쨌든 이유 어찌됐건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건 꼭 네. 우리가 좀 그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동안 아마 삼성은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어요. 항상 1등을 차지했고 항상 앞서가던 기업인데 이번에 DDR5와 HBM 대응은 어쨌든 뭐 하이닉스에 좀 늦었던 것도 사실이니까 결국 이제 관건은 그거잖아요. 이 좁혀진 이 차이를 삼성이 또 절치부심해서 내년에 다시 벌릴지 네. 아니면 또 이게 하이닉스가 역전할 수 말라는 법은 또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럼 네. 일대 사건이 또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두 회사가 근데 저는 되게 이런 것들이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끼리의 대결이니까 좀 다행이 아닌가. 네. 만약에 마이크론이 아니, 근데 삼성은 이긴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SK하고 삼성이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해서 예. 더 좋은 방향으로 둘 다 나아갔으면 예. 하는 바람이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SK그룹은 그 투자와 관련돼서는 좀 약간 뭔가 잡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SK하이닉스가 다시 돈 벌기 시작하면 그 돈 가져가서 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 반도체 해야죠. 네, 반도체만 SK하이닉스는 해야죠. SK하이닉스에게 계속 네. 투자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야 뭐 워낙 뭐 현금 시세도 많으니까 네. 자체 투자 알아서 잘할 것 같아서 두 종목 모두 선전하면 뭐 일단 지수가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두 종목의 선전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1, 2등 기업 간의 참 다툼이 우리나라에서 펼쳐졌다는 것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2023년 11월 27일 오프닝 벨 라이브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또 이번 주도 여러분들 좀 좋은 출발하셔서 마무리까지 좀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저희는 오늘 물러가겠고요. 내일 오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김종희 의원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